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0월 말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작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조금 쓸모있을 만한 업데이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토 브러쉬 2인데요. 기존의 로토 브러쉬에서 향상이 되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로토 브러쉬 2.0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3D 공간에서 조금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3D 툴에 관련된 게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이제 3D 축을 한 번에 조율할 수 있는 이 기즈모 툴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저랑 같이 한번 이 업데이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자, 먼저 업데이트된 로토 브러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버전으로 저희가 로토 브러쉬를 이용해서 로토스코핑 효과를 내려면 이 로토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패널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연두 색깔 동그라미로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이제 드래그를 하고 Alt를 눌러서 뺄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어느 정도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만큼이 로토스코핑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 영상의 일부분만 기본으로 지정이 되고 로토스코핑 작업을 오래 하려면 원하는 만큼 얘를 내가 늘렸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실시간으로 로토스코핑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요 밑에 파란색 바가 이제 로토스코핑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만큼 진전해도 요만큼은 안 되고 있다고 뜨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 로토스코핑 영역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그 정확도가 케바케 소스 바이 소스이긴 하지만 잘 따라온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어서 업데이트 되기 전에 로토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 이 페이지 업다운으로 한 프레임씩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엇나간 부분 있으면은 채워주면서 페이지 업다운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랑 정확도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 버전에서 10월 말에 업데이트된 로토 브러쉬 2.0 버전인데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로토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패널로 넘어가게 되죠. 똑같이 연두색 화살표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Alt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뺄 부분은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약간 다르죠. 예전 버전에서는 내가 영역을 임의로 지정을 해줬던 거에 비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영역이 일단은 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로토스코핑이 되는 게 이렇게 따라가지고 좀 빠르게 로토스코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 여기쯤에 보시면은 영역이 많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 게 보이죠. 근데 지금 같은 소스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소스를 비교적 잘 인식해서 로토스코핑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저도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이 한 소스만 가지고 따져봤을 때 기존 버전에 의해서 그 불편했던 두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된 2.0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기존 버전이 1.0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가게 되면 로토스코핑 한 개 전부 날아가서 지금 다시 잡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버전을 바꿀 때마다 기존에 이제 로토스코핑 했던 거는 없어진다는 거, 다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를 좀 고를 수가 있는 게 좋은 점이죠. 기존 버전에서는 이제 퀄리티를 고를 수가 없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가 보통의 퀄리티로 할 건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고 베스트로 뽑을 건지 이것도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3D 컨트롤과 기즈모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일단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뉴 컴포지션 눌러서 3D라고 하나 만들고 1920에 1080 그리고 듀레이션을 넉넉히 한 5초 정도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도형 하나랑 텍스트 하나랑 솔리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 만들어서 요거는 약간 핑크색 배경으로 하나 만들게요. 자, 얘는 배경이 될 거고요. 타입 툴을 클릭해서 글자 하나를 치겠습니다. 쉐입 툴을 꾹 눌러서 원형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배경 하나랑 글자 하나랑 도형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2D 상이니까 이렇게 좀 납작하게 보이죠. 자, 얘네들을 3D 레이어로 체크를 하시면 먼저 딱 보이는 게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이런 축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버전에서 보았던 이런 축이랑은 모양새가 다르게 생겼죠. 기존의 축은 X, Y, Z 이 포지션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축이 바뀌면서 포지션도 할 수 있지만 이쪽에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네모 박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네모 박스는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를 한쪽으로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혹은 한쪽 크기를 누르면서 쉬프트 누르면서 키우면 이렇게 정비율로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축 모양새는 3D 프로그램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3D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축 모양을 되게 많이 쓰는데 하나의 축으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좀 거리의 차이를 둬볼게요. 이 쉐입은 앞쪽에 Z축 있죠? 이걸 이용해서 좀 앞으로 빼고요. 이름은 좀 옆으로 이동하고 앞으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보려면 기존 버전에서는 얘를 탑뷰로 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거리감을 느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 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 툴이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이 툴을 선택하고 돌리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져요. 그래서 약간 3D 프로그램에서 오브젝트를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오브젝트의 위치나 현황 이런 거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모드입니다. 3D 작업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툴은 옆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달리 툴은 줌인 줌아웃 같이 멀리 봤다가 빼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3D 공간에서 무언가를 작업을 할 때 화면의 배치나 구도를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인 거죠. 근데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액티브 카메라인 채로 내가 이 구도를 돌려버리면 이 구도에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구도로는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구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돌리는 뷰를 사용할 때는 액티브 카메라 뷰를 꾹 눌러서 커스텀 뷰를 선택하고 이 뷰로 돌려가면서 보세요. 여기도 돌려가면서 보고 옆으로도 돌리고 줌인 줌아웃도 하면서 3D 레이어가 어떤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커스텀 뷰로 보면서 메인 렌더링 되는 화면은 액티브 카메라 뷰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뷰와 작업 뷰를 나눠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뷰 모드를 보면서 3D 작업을 하면 조금 더 공간감을 느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레이어의 뉴의 카메라 50mm로 보통 렌즈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눌러서 내가 만약에 카메라 컨트롤을 한다고 할 때 카메라를 생성하고 이 뷰를 돌리게 되면 이 카메라의 위치 값이나 이런 게 막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카메라가 생성된 상태에서 이 보기 모드를 돌리게 되면 카메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카메라 모션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돌려놓고 스탑워치 누르고 1초에는 이렇게 돌려놓는다면 이렇게 이제 모션이 이루어지니까 화면 컨트롤을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를 그냥 쓰기도 하지만 카메라의 무빙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널에 묶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써왔고요. 그래서 레이어의 뉴에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널에다 3D 체크를 하고 카메라를 널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로 묶어서 널을 이용하면 이제 카메라 무빙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널을 이용해서 이 화면 툴을 이용해서 모션을 줄 때 지금 널에 트랜스폼을 열어서 보시면 이 툴을 이용해서 돌릴 때 널에는 모션이 전혀 안 들어가죠. 계속 이 카메라에 모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을 주력으로 쓰셨던 분들한테는 화면을 돌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뷰로 이 현황을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카메라에 직접
직접 무빙을 주어서 쓰셨던 분들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빙이 좀 더 쉽게 되니까 조금 더 원활한 모션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커스텀 뷰를 통해서 3D 스페이스를 참고용으로 활용하면서 텍스트의 로테이션을 조금 더 빠르게 이쪽에서 돌린다거나 혹은 쉐입의 위치를 바로바로 기즈모 모드를 통해서 크기나 이런 거를 설정을 하고 이 카메라 뷰로 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면서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따로 내가 최종적으로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렌더링이 나오는 화면을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이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다가 V를 눌러서 기즈모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카메라 모드를 돌아오려면 이 버튼을 눌러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Alt를 누르면 카메라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Alt를 눌러서 화면 컨트롤하고 Alt 떼면 셀렉션 계속 유지되니까 기즈모 컨트롤하고 Alt 눌러서 화면 보면서 기즈모 컨트롤, Alt 눌러서 화면 보면서 기즈모 컨트롤 이런 식으로 Alt를 눌러가면서 툴 변환을 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화면이 돌아가는데 Alt 누르면서 가운데 휠을 누르면 이렇게 펜뷰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펜뷰, 그래서 Alt랑 휠을 같이 누르면 이 펜뷰 역할을 하는 걸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마우스를 꾹 누르면 줌인 줌아웃 하면서 보는 것 같은 달리뷰로도 변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카메라 툴을 변환을 할 때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셀렉션을 유지하면서 Alt 누르면서 좌클릭은 회전, Alt 누르면서 휠 누르는 거는 펜, Alt 누르면서 오른쪽 누르는 거는 달리,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보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로토브러쉬 2는 정말 괜찮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죠? 저도 이제 몇 번 활용을 해보니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이렇게 이미지가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D는 뭐 많이 더 활용을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저는 이제 카메라를 널에 묶어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3D 축 부분은 이 3D 축 하나로 여러 가지 뭐 크기나 뭐 회전 이런 거 조율할 수 있다는 게 조금 편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안녕.